예, 척추를 그리고 척추 내부에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알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그냥 한 군데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온몸, 피부, 근육, 오장육부, 인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 척추를 그리는 법을 제가 쉽게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척추 내부 구조가 척추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평균 1cm, 예, 4mm에서 14mm 정도 사이, 평균 1cm. 근데 그 두께가 1cm지만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운데 선을 하나 쭉 그으세요. 그 다음에 선 밑에 이 정도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요. 또 똑같은 간격으로 점을 이렇게 좀 찍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자, 여기는 이 점선 사이로 이렇게 해서 끝에는 모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점선을 지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붙어 있는 구조고 여기는 떨어져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여기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원으로 하나 그리세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끝으로 이렇게 가요. 약간의 간격을 띄우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꺾어져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뿔을 하나 그리고 뿔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들어와요. 연결하고 똑같이 여기도 그대로 쭉 나가죠. 들어와서 각을 지워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모양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이 회백질이죠. 회백질은 핵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곳. 이 바깥 부분이 백질, 신경다발, 축삭들이 모여 있는 곳. 축삭들이 모여 있는 곳은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 핵이 모여 있는 곳은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 우선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 거기서부터 보시면은 척수는 감각과 운동이라고 그랬죠. 감각과 운동. 감각은 뭐예요? 감각은 몸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영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우선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세요. 렉시드 층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층으로. 10개 층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은 이것을 염색해서 잘 살펴보니까 세포마다 성질이 좀 다른 세포층이 10개 층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10개 층을 다 구분해서 이제 나름대로 성질의 특성을 구분했지만 그걸 조금 더 대분류를 하면은 크게 4개로 구분이 돼요. 4개로.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은 여기 이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가 감각이에요. 감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각이 하나 있죠. 이 각. 여기를 전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측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측각,
측각에서 이렇게 연결돼. 이 부분이 렉시드 층판의 7층판에 해당돼요. 위에는 6개의 층, 여기에 1, 2, 3, 4, 5, 6, 7, 8, 9, 이게 10층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영역이 4장, 5장 6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것은 감각, 그런데 이것은 체성 감각, 몸의 감각. 체성 감각이 뭐예요? 온도, 촉각, 통각,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진동, 위치, 이런 것들이죠. 여기도 감각인데, 자, 여기는 전체 감각인데, 여기는 감각인데, 이 감각은 내장 감각이에요. 장부.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감각이고 밑에는 운동인데, 이건 무슨 운동이냐면은 내장 운동이에요. 밑에 것도 운동인데, 이것은 체성. 이것을 내장 감각을 체성이라고 하고, 자율, 그 내장의 운동을 명령하는 영역인데,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몰라요. 너무 간단한 지식이지만은 척수에서 각 영역의 모든 피부와 근육과 관련된 장부를 전부 여기서 1차로 처리한다.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척수 반사라 그래요. 반사. 그러면 우리가 척수 반사 그러면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냥 반사적인 작용을 하나 보다. 근데 반사라는 의미가 뭐냐? 자율신경 기능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굳이 이게 뇌로 올라가고 여기서 명령을 하지, 그러니까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판단을 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다. 우리가 평소에 모를 때에 간, 위, 심장, 소장, 대장, 방광, 췌장 전부 다 척수에 자기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한다.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운동을 시킨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이 기능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뭘 잘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심장을 생각해봐. 내가 뭐 심장을 잘 뛰게 명령해서 뛰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알아서 다 하죠. 위, 선생님 그 식도에 뭔가 걸리는 느낌 전부 다 여기서 다 해요. 그게 어느 영역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게 경추냐, 흉추냐, 요추냐, 전추냐 그 속에 있는 척수냐 이게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운동은 빨간 걸로, 감각은 파란 걸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영역이잖아요. 정보 처리 영역인데 위로 또 정보를 전달하고 뇌에서 정보가 또 내려오는 그 통로가 있죠. 그게 이제 하행로와 상행로인데 우선은 하행로 먼저 봐요. 하행로. 상행로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리기가 쉬워요. 상행로. 척수에서 몸에서 들어온 모든 감각이 척수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척수에서 감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위로 올려보내는데 그 올려보내는 영역이 우선 여기예요. 여기를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도 반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C, T, L, S라고 써요. C, 경추, T, 흉추,
흉수 L, 넘버, 효수 S, 세크랄, 천수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계가 7번 척수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봤을 때 엄청 큰 영역이에요. 그걸 후섬유단이라고 해요. 후섬유단이라고 하고, 이것 여기 SL 이 부분이 올라가서 처리하는 부분을 얇은 핵로라고 해요. 이것을 쐐기핵로. 기억나시죠? 아까 얇은 핵과 쐐기핵이 소뇌의 안쪽에 중뇌수도관의 중심관의 안쪽에 중심관과 소뇌 그 사이에 거기에 있었죠. 거기로 모든 감각 신호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중계를 해갖고 대뇌까지 쭉 올라가는 경로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뇌로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데 다른 거는 중간에 다 가공하고 정보 처리를 해서 올라가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왜 쫙 올라갈까? 이것이 모든 감각 중에서 아주 세심한 모든 감각이에요. 아주 세심한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심한 감각이란 뜻은 척수에서 발생하는 전부 감각과 운동인데, 그 중에 감각은 전부 온도 감각, 촉각, 통각, 또 근육의 근육 감각,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긴장도 이런 것들인데, 모든 몸에 있는 피부와 근육과 내장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이걸 통해서 대뇌로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데를 또 거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길죠. 긴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소뇌로예요. 소뇌. 척수 소뇌로. 척수 소뇌로. 소뇌로인데 이게 두 개로 구분되어지고, 여기에 또 소뇌로 올라간 전처리하는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올리브예요. 척수 올리브로. 감각.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몸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소뇌로 가요. 소뇌로 가서 소뇌까지 처리되는 거, 그러니까 대뇌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바로 느끼는 거예요. 대뇌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의식적으로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소뇌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뇌로 올라간 정보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척수에서 1차 처리를 다 하지만은 소뇌로 올라간다. 소뇌에서 뭘 처리하냐? 뭘 처리하냐? 근육의 길이, 긴장도. 아니,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모든 근육.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근육 하나하나가 뭐 지멋대로 길이를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거든요. 어느 한 근육이 잘못 계산이 되고 잘못 늘어나면은 그와 연관된 다른 근육이 제 기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돌리려면은 여기 있는 건 1cm 짧아지고 이쪽에 있는 건 1mm 늘어나고 여기는 0.5cm가 뭐 그걸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전척수 손해로, 이걸 후척수 손해로 뒤에 있으니까. 여기가 등 쪽이고 여기가 배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후척수 손해로, 여기가 전척수 손해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시상. 아까 시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상에 다 모아가지고 대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대뇌가 명령을 못 내려요. 명령을 못 낸다는 얘기는 그 운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운동이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모든 활동을 운동이라고 해요. 세포의 활동이 뭐예요? ATP를 만드는 거,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 또 DNA에서 RNA를 만드는 거, 거기서 모든 생명 물질을 만드는 거, 전부 그게 운동이에요. 그게 대뇌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감각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못 내려가는 거죠. 감각에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세포 차원의 모든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통보를 받고 여기서 정보 처리를 해서 판단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우선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올라올 때에 정보 처리를 해서 전처리된 정보를 대내로 올려주는 게 시상이거든요. 그 시상의 경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척수 시상로. 그런데 안쪽에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척 척수 시상로. 이것이 척수 시상로인데 안쪽에 배 쪽에 있으니까 전척수 시상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TLS 이렇게 구분이 돼요. 각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외척 시상로와 외척 척수 시상로와 전척수 시상로가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느냐? 기능이 달라요. 여기 있는 것은 통각 주로, 그 다음에 온도 감각 이것을 담당하고 여기는 주로 촉각을 담당해요. 각 영역별로 각 31개 척수 마디가 있잖아요. 그 각 영역별로 처리하는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상로 사이에 뭐가 있죠? 시상로 사이에 이것이 피계, 척수 피계로, 척수에서 피계로 올라가는 영역이에요. 피계가 아까 뭐였냐 하면은 뇌줄기의 끝부분 뒤쪽에 상구와 하구가 있는데 상구는 눈에서 오는 시신경의 정보를 다른 데로 보내면서 동시에 제일 먼저 상구로 확 보내가지고 몸 전체의 세포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거기서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건 뭐지? 이게 빨간색이네, 파란색이네, 이게 뭐 돌이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몸속에 전체적으로 쫙 정보가 전달이 돼요. 걸어가다가 돌뿌리를 탁 차면은 돌뿌리네? 피해야지 이런 생각하기 전에 바로 몸이 작동해요. 딱 가는데 뱀이 탁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럼 바로 뭐 생각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탁 그 이유가 시계, 여기 있는데 피계라고, 피계에서 정보 처리를 해서 척수로 쫙 내려보내고 척수에서도 올라가고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의식적 정보 처리예요. 피계, 척수 피계로, 척수에서 피계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척수 올리브 핵으로 올라가는데 올리브 핵을 생각할 때는 항상 손해를 생각해야 돼요. 손해에서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가는, 똑같이 늘 반복되는 신호는 전처리를 해버려요.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 올리브로다. 이게 감각로예요. 자, 우선은 정보 처리하는 영역과 감각이 위로 올라가는 영역까지를 봤는데 그러면은 위에서 또 내려오는 통로가 있겠죠. 그걸 이제 하행로, 척수 하행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척수 하행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엄청 큰 대뇌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1차 정보 처리를 해서 대뇌 피질로 쭉 보내죠. 그럼 대뇌 피질에서 전체적인 정보 처리를 다 끝내서 판단한 다음에 대내낭 이쪽으로 해서 쫙 내려 보내는데 그 영역이 그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계에서 척수로 내려오니까 피계 척수로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수, 흉수, 요수, 천수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피계 척수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것을 1A로 구분하면 여기가 1B가 돼요. 왜 다를까요? 왜? 여기서는 이제 몸 전체의 운동을 주관하는데 어떤 운동이냐면은 굉장히 큰 다발로 올라가고 굉장히 큰 다발로 내려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발 이게 크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다발 속에 신경망, 축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해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심한 운동. 세심한 운동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계제 뉴런의 활성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핵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핵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게 축삭 다발이고 축삭 다발보다 더 많이 있는 게 글리아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삭 중에서 신경과 신경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계제 뉴런, 사이 뉴런이라고 해요. 이것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요. 계제 뉴런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신경은 잘 살아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 신경다발 안 끊어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축삭들이 절반은 못 쓰는 상태.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절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망상 척수로가 있어요. 망상. 이것은 망상 척수로. 망상체에서 내려와요. 망상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생존과 본능과 중력, 모든 신호를 종합해서 전처리 해주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망상체에서 직접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대뇌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망상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망상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어떤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를 해서 내려보낸다는 뜻이죠. 생존과 본능과 중력.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적핵 적수로. 적색이 아니고 적핵. 뇌줄기의 맨 위에 중심관이 있고 중심관 그 앞쪽에 빨간 핵이 있다 그랬잖아요. 빨간색 핵이. 거기서 직접 내려와요.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지교본 운동이라고 해요. 대뇌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신경다발이 많은데 대뇌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은 아주 세심한,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세심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적폐에서 관리하는 건 사지 교본 운동이에요. 사지 큰 운동. 근데 이 교본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교대로. 모든 것이 교본 운동이에요. 팔, 다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운동이 교본 운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항진시키는 기능이 있으면 항상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음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운동은 전부 음양의 원칙으로 움직인다. 병이 왜 나냐? 양의 속성이 부족했으냐, 음의 속성이 부족했으냐, 활성도가 부족했으냐, 아니면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했으냐. 대개는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억제. 그러니까 억제시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뇌에서 적객적소로는 큰 운동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피계척수로가 있어요. 피계. 시상에서. 제가 이걸 잘못 썼어요. 네. 피계척수로가 아니고 피질척수로. 피질. 대뇌 피질에서 내려오는 피질척수로고, 이것도 피질척수로죠. 1비니까. 근데 이걸 피계척수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계. 그러니까 이 눈과 귀에서 들어오는 시신경, 청신경 신호를 바로 척수로 쫙 내려보내서 온몸이 그걸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 밑에 하나인 이게 전정 척수로. 예, 전정 척수로. 예.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올리브 척수로. 제가 이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꽉 차 있는 것이고 구성이 정보 처리라는 영역, 감각 영역, 운동 영역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거 알아서 뭐해 이런 느낌 들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거 알아서 뭐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꽉 박혀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갖는 의미를 죽었다 깨어나도 활용을 못 해요. 책 보면은 금방 알아차렸다가 또 잊어먹고 알아차려야 돼요. 나중에 이걸 써먹으려면 절대 기억으로 안 남아요. 그래서 이 구조와 조금 있다가 이제 연결망을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려봐야 돼요. 반드시 그려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는 순서는 처음에 선 하나 쭉 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관, 이게 뭐예요? 중심관이잖아요. 중심관 속에 뭐가 흘러요? 척수, 뇌 척수액이 흘러요. 매일같이 뇌실에서 만드는 뇌척수액. 그 다음에 중심관에서 내려가서 점선 하나 긋고, 그래서 3등분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갖고 감각신경, 감각 정보 처리 영역을 그리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오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는 듯이 보이죠. 막혀 있는 듯이 보인다는 의미는 이 사이로 이렇게 뇌 축삭들이, 뇌의 신경줄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파란색으로 대뇌로 가는 영역, 소뇌로 가는 영역, 그 다음에 시상으로 가는 영역. 시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뇌, 소뇌, 시상, 또 올리브, 망상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 못하면 이거 그리봐야 의미를 모르겠죠. 근데 대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소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시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시상으로 가는 영역이 두 개인데 그 사이에 피계가 있다. 피계가 상구하고 시각과 청각, 그게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지 다른 데 정보 처리 영역을 가기 전에 바로 온몸으로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안 그러면은 버스가 돌진해 가는데 버스가 오네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러다가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구하고 피계 영역이에요. 그런 의미를 아니까 그 다음에 올리브 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그 많은 근육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적절하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척추 기립근은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이 대둔근, 소둔근, 중둔근 어떻게 해야 되고 안에 이 모든 근육이 균형 있게 딱 계산을 동시에 해놔야 돼요.
너는 몇 cm, 너는 몇 cm, 너는 몇 미리.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온몸 전체의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다 개선내는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늘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처리를 해준다. 원리부로. 예,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려보면은, 그려서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똑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 자, 체성 감각, 내장 감각, 자율 운동, 체성 운동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실제로는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운동이에요. 가운데는 장부예요. 장부, 내장. 장부인데 장부를 나눠서 감각 영역이 있고 운동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체성 감각, 내장 감각. 여기까지가 체성 운동, 자율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더 지금 신경 많이 쓰기 근육이나 이런 거는 뭐 치료하는 사람들도 많고 눈에 보이니까 내가 쓰면서 뭐 안 움직이네, 어디가 아프네, 이게 다 나오니까 쉽게 치료가 되는데 오장육부는 뇌로 안 올라오거든요.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감각 영역과 운동이 따로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물론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기로 해요. 감각에서 자, 이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게 척수니까 기둥처럼 되어 있는데 감각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세 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경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세 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감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통로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신경절을 만들어요. 그래도 세 개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에서 여기는 두 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성질이 같은 것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이거는 몸통이죠. 몸통, 몸의 근육. 이거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세 갈래로 가잖아요.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은 감각, 하나는 등 뒤로 가요. 등 근육과 피부로 관리하죠. 등 근육과 피부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후지라고 하죠. 후지. 근데 후지로 나가는 것은 감각과 운동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같이 나가요. 같이. 항상.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연결됐겠어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연결됐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늑간 근육으로 가요. 늑간 근육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감각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등으로 늑간으로 통해서 몸통으로. 이게 31개의 체질이 있으니까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31개의 체질이 있으니까 그 체질을 따라서 다 가서 결국은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모든 피부와 근육을 이게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장부로 가는데, 장부로 가는 것은 우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데, 운동은 이게 뭐냐 하면은 측각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이거든요. 운동은 후각에서 나오는 거는 몸으로 다 가고, 몸통으로 가고, 측각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운동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뻗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게 감각이고 이게 운동이잖아요. 이 감각과 운동이 어디로 가냐면은 장부로 가는 거예요. 장부로 가기 전에 자율신경 기둥을 만들고 거기서 또 뻗어나가고 오장육부, 눈에서부터 각 샘, 목, 식도, 기도, 폐, 심장, 그 밑에 있는 위, 간,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방광, 신장 전부 다 모조리에서 나가요. 나가는데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는 운동이죠. 그러면 감각 신호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서 운동 명령이 나가서 각 장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병이란 것은 이거를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죠. 정보 처리가 안 됐거나 관리를 평소에 안 한단 말이죠. 이 관리가 얼마나 세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공부하면은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아, 내가 뭘 약을 먹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이 척수에서 세포 단위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관리하고, 지금 세포가 많이 망가지고 있어. 영양이 부족해. 그러면 혈관을 만들고, 또 어떤 물질이 필요해. 그런 것들 조달시키고, 그것을 전부 평소에 다 감지해내고, 그 감지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운동을 시킨다면, 운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포가 활동하는 모든 생명 활동이 운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 칼슘이 부족해서, 나트륨이 부족해서 모조리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조리. 오장육부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근본적인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 근본적인 재료가 뭐예요? 근본적인 재료. 모든 에너지의 모든 근본적인 재료가 뭐예요? 영양의 더 근원. 에너지의 근원. 빛이야, 빛.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음식의 근원이 빛이구나. 호흡의 근원이 빛이구나. 원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구나. 햇빛으로 받아들인 그 근원이 빛이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먹어서 물 약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가 한 가지 증상에 한 가지 뭘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개체들이 서로 협응적인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요? 손해는 할 수 있어요. 손해가. 수천억 개의 15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손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동양의학적인 치료관과 서양의학적인 치료관이 다른 점은 바로 그거는 생명체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게 어디에서 막혔는가. 그게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치유다. 이거 하고, 생명체는 설계가 잘못됐어. 그리고 작동이 잘못돼.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돼. 그래서 칼로 째거나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해서 이 큰 차이가 그거거든요. 근데 더 깊이 더 근원을 생각해 보면은 생명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세포 하나가 몸이 됐으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죠? 척수 기형이 일어나서 아예 안 생기는데 어떻게? 아니 뱃속에서 안 생겼지 지금 안 생기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죠? 뱃속에서 태아에서
사람으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요. 얼마나 지금도 계속 신경능 세포는 만들어지고 줄기세포는 만들어지고 또 세포는 생겼다가 변화되고 또 소멸되기도 하고 재생하기도 하고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이 끊어졌을 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형 뭐 닳아서 없어져 끊어져서 물리적인 공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끊어지면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렇죠. 잘라지거나 뭐 이런 거라면은 몸이 스스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봤을 때에 공급 라인과 관리 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세포 하나가 계속 분열해 나갔잖아요. 그 계속 분열해서 변화했잖아요. 변화해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장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리 라인과 공급 라인만 제대로 작동을 하면 다 가능하다. 세포 하나가 우리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장육부를 여기서 다 관리한다. 그런데 하나가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 이 하나가 여기서 가지를 뻗어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리 가요. 이리 가요. 이리. 보세요.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감각과 운동 명령을 처리하는, 다시 말해서 알아서 잘 처리하는 그 정보 처리 영역이 척수의 측각에서 존재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감각과 운동 명령의 축삭 라인이, 신경 라인이 이렇게 와서 오장육부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명령을 처리하는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렇게 가요. 늑간신경으로.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을 제외한 몸통 전체로 가는 거예요. 몸통 전체로.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위로 접근하는 경로가 이리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경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리 가는 이 근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밝혀졌지만 경락학적으로 보면은 그 지점들이 등에서 그러니까 오장육부와 연결되는 신경 라인이 등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도 직접 안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있다는 게 경락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소강섭 교수님 연구팀들이 밝혀낸 것이 봉환학설이죠. 예. 그러니까 근육과 안에 있는 장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진단할 때도 그렇게 진단을 해요. 뇌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장이 아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심장에 통증이 생겨서 그러지 않아요. 만져보면은 이쪽 부분이 아파요. 근육이. 예, 근육이 아파요. 그래서 근육의 상태를 보고 몸 안에 내부의 상태를 진단하는 학문이 바로 장상학이에요. 장상. 예. 그 장상학의 원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예, 피부까지. 네, 네, 그렇죠. 이제 피부 분절이라 그래갖고 각 그 31개의 그 체절이 어느 피부로 다 연결되어 있는지 다 정해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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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치료는 사실은 감각 통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운동 통로를 하는 게 운동 통로는 그냥 열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료는 감각의 통로를 하는데 감각의 통로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손가락 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자극이 강한 게 정혈이라고 하죠. 정혈.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그래서 진단할 때도 손가락 발가락을 먼저 봐요. 네. 네. 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첫째는 통로, 두 번째는 정보 처리 영역,
구분해서 봐야 되죠. 지금 대부분의 치료는 이 통로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는 이 통로도 누가 관리하냐? 정보 처리 영역에서 관리하는 거다. 정보 처리 영역에서 관리하는 거다. 통로조차도, 그죠? 예. 그러니까 정보 처리 영역, 또 뇌의 영역, 이런 것이 직접적인 치료다는 거죠. 직접적인 치료. 그래서 평소에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들이 이런 정보 처리 영역을 직접 치료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쪽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써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척수 공부고, 그래서 저희가 척수 뇌 공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한 11월 달쯤 해갖고 척수 치료법을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요. 네, 척수 치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하게. 네, 근데 다만 이제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 한계가 뭐냐 하면은 침과 뜸과 뭐 부항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정보 처리 영역으로 침과 뜸과 부항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 영역으로는 얼마든지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영역, 정보 전달하는 영역, 축사계 영역, 신경 다발의 영역으로 치료하는 것이 결국 경락이에요. 전부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적절하게 분석해 놓은 게 경락이에요. 정보 전달하는 영역 치료법이고,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발전시켜서 정보 처리 영역 하는 걸 직접 치료하자. 그게 직접 손상된 부분을. 왜냐하면 이것도 손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손상이 되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이런 기능들이 다 손상이 되면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직접 치료하는 방법은 척수를 직접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뇌를 직접 강하게 하는 거. 강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나게,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게 그거죠. 그런데 침과 뜸이나 부항이나 이런 거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뭘로 해야 돼요? 양절절해요? 양절절? 될까? 되겠죠? 전기니까. 전기니까. 당연히 되겠죠. 전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기를 하더라도 깊이 있으니까 어떻게 넣느냐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예, 깊이 있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딱 됐다고 저 안에가 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 몇 센치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는 막을 타고 그러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요. 이 깊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알파님이나 모세미드님이나 전도원생님이나 이런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개발해 나오는 거예요. 음. 네. 음. 감각이요? 손바닥이 훨씬 많죠. 감각 그 신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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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호문클로스라고 해요. 그 신경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이 뻗어 있고 그것이 뇌에서 처리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그 신경 영역의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혀나 입술을 엄청 크게 그리고 장부는 조그맣고 손바닥도 이만하고 그래요. 그만큼 여기에 많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눈을 감고 안 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형태를 알아요. 어떻게 이걸 형태를 알아요? 발로 해보세요. 발로. 몸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눈으로 들어가는 게 손으로도 다 연결돼. 눈과 같은 존재.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부, 우리가 이제 진짜 관심 기울이는 것은 물론 등도 중요하죠. 뭐 디스크나 담 걸리고 근육 치료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한다고 보여져요. 그죠? 이게 또 별거 아니죠, 사실은. 이 위치만 알면은. 척추 삐뚤어졌는지 그거 보고 척수 안에 문제가 없는지, 척수 흐름이 잘 흐르는지, 뇌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결국 혈관과 신경이 관리와 공급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왜 어렵냐 하면은 이게 대뇌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뇌로 안 올라가요. 이게 몰라.
위가 위가 빵꾸가 나도 몰라. 간이 다 망가져갖고 막 90%가 다 그냥 굳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암세포가 가득 차도 몰라. 근데 제일 먼저 도대체 어떤 놈이 일을 안 한 거야? 누가 지금 일을 안 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제일 먼저 누가 일하는 거야? 척수잖아, 척수. 여기서 다 처리하니까. 왜? 모든 장기를. 모든 장기를. 한번 보세요. 31개잖아요? 31개. 목에 경수가 몇 개죠? 1, 2, 3, 4, 5, 6, 7, 8. 뼈는 7개지만 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8개. 그죠? 목뼈. 그 다음에 흉수. 등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죠? 그 다음에 요수, 허리에 5개. 그 다음에 천수에 5개. 예, 그 다음에 여기 요수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다 나가서 위치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장부, 모든 근육, 모든 피부가 어디서 관리하고, 어느 지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오장육부는 T1에서 L2 또는 L3 여기거든요. 흉수 1번에서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재생산기관, 특히 여성 부인병들은 전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전부 여기. 그 다음에 항문이나 이 골반 기저근 쪽은 전부 이쪽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 처리를 하고 그 경로가 세 가닥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척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모든 기능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대비해가지고 그 증상을 대비시켜보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겠구나, 연결망이 망가졌겠구나, 정보 처리하는 영역이 망가졌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기능까지 다 알면은 연수, 간내, 대뇌까지 다 알고 나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왜 놀라운 거냐 하면은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이 안에서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뭐가 펑 날아와서 막 저기서 누가 뭘 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 일어나요.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불안, 초조, 모든 오감뿐만이 아니라 그 전, 오식, 후, 삼식 그러잖아요.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현상도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완전히 이제 일체화된다. 모든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긍정이 되는 그런 막 깨달음의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막 펄펄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네. 네네. 척수가 모르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대뇌에서 일어나요. 대뇌에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몰라요. 대뇌에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척수가 그 일을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척수는 최전선의 관리자예요. 최전선의 관리. 중간 관리자가 있고 최종 관리자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보와 에너지 문제거든요. 정보와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하다. 우리가 음식으로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햇빛이나 공기나 이런 피부나 이렇게 눈으로 공급받는 에너지도 많고, 그런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그 에너지를 따지고 보면 전부 원자잖아요. 근데 똑같은 원자인데 어떤 거는 몸에 독하고 어떤 거는 몸을 살리고 어떤 거는 몸을 죽이거든요. 그건 무슨 차이냐면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예요. 원자가 결합되면서 또 정보가 바뀌거든요. 정보. 예.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연결이 안 되게. 그걸
그걸 만일에 다 연결해 놓으면 머리가 터져버리죠.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EFT 특강이 있거든요. EFT가 뭐냐면은 이렇게 두드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EFT가 무의식 속에 나를 만나기가 참 쉬운 방법이고, 나의 과거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그 집안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양질로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EFT를 하면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FT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게 EFT-MR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 약사님이 또 비싼 돈 들여서 미국 가서 또 배워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2시에 와서 이제 특강도 해주시고 실습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뇌줄기 들어가기로 해요. 뇌줄기. 예, 감사합니다.